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참 고단한 하루 보내셨죠?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해서 어지러울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노후 준비라고 하면 무엇부터 떠오르시나요? 아마 꼬박꼬박 나오는 연금이나 비상시에 쓸 병원비 정도를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 그러니까 대한민국 상위 1%의 서상가빌은 지금 전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요양원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조차 못했던 호텔식 실버하우스로 짐을 싸서 들어가고 있어요. 도대체 그곳이 어떤 곳이길래 수십억 원의 보증금을 현금으로 내고도 줄을 서서 들어가는 걸까요? 단순히 밥 잘 나오고 시설이 좋아서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진짜로 산 것은 단순한 편안함이 아니라 죽음 직전까지 자신의 존엄을 지켜줄 거대하고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오늘 이야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거 모르면 남은 인생 10년은 손해보는 겁니다. 세월이 가르쳐준 이 비밀, 모르면 평생 억울할 확률 200%입니다.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노후의 끝판왕, 그 소름 돋는 서비스의 실체를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노후를 생각할 때 가장 두려운 건 무엇인가요? 아마도 덩그러니 혼자 남겨지는 고독감, 그리고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들 때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하는 마음일 겁니다. 과거에는 이게 다 가족의 몫이었죠. 아들, 며느리가 모시는 게 효도였고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자식들도 제 살 길 찾기 바쁘고 우리 스스로도 자식 눈치 보며 사느니 차라리 내 돈 쓰고 편하게 살겠다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상위 1%를 위한 실버하우스가 등장합니다. 이건 국가가 해주는 복지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국가복지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지만 자본이 만든 이 시스템은 최적의 삶을 위한 상품이거든요. 이곳에 입주한 어르신들은 말합니다. 나는 밥 짓고 청소하는 노동에서 해방되고 싶어서 왔다라고요. 맞아요. 여기서는 아침, 점심, 저녁 식사가 특급 호텔 셰프의 손길로 차려집니다. 단순히 맛있는 밥이 아니에요. 내 혈압, 당뇨 수치, 심지어 그날의 컨디션까지 고려해서 영양소가 칼같이 계산된 맞춤형 식사가 나옵니다. 청소요? 빨래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필요 없습니다. 호텔 하우스키핑 서비스처럼 정해진 시간에 와서 완벽하게 정리해주고 사라집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생존의 외주화입니다. 예전에는 며느리의 희생이나 본인의 노동으로 유지되던 일상이 이제는 완벽하게 돈으로 구매 가능한 서비스가 된 겁니다. 자본의 크기가 곧 내 노후의 편안함과 직결되는 아주 냉정하면서도 편리한 세상이 열린 거죠. 돈이 있으면 늙는 속도도 늦출 수 있다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전문 의료진이 24시간 상주하면서 내 건강을 체크해주고 아프기 전에 미리 약을 챙겨주니까요. 어쩌면 이건 돈으로 시간을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돈 많으면 집에서 도우미 쓰고 살지 왜 굳이 실버하우스에 갇혀 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게 바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만 아는 진짜 인생의 짬바죠. 부자 노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통제권을 잃는 것입니다. 집에서 도우미를 쓰면 도우미의 일정에 내 삶을 맞춰야 할 때가 생깁니다. 그리고 몸이 갑자기 안 좋아졌을 때 구급차를 부르고 응급실을 찾는 그 혼란스러운 아점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죠. 하지만 이 호텔식 실버하우스는 다릅니다. 이곳은 어르신들이 버려지는 곳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곳입니다. 자녀에게 나 좀 돌봐다오 라고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 이렇게 좋은 곳에서 잘 살고 있으니 너희는 너희 인생 살아라 라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이죠. 부양의 짐을 자녀에게 지우지 않겠다는 그 합리적이고 당당한 태도. 그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완벽한 시스템이 뒷받침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는 내가 쓰러지면 3분 안에 의료팀이 도착합니다. 방 안 곳곳에 설치된 비상벨, 아니 비상벨을 누를 힘조차 없을 때를 대비해 천장에 달린 센서들이 내 움직임을 감시합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시스템에 대한 신뢰로 바꿔버린 겁니다.
내가 내 돈 내고 내 의지대로 내 마지막까지 통제하겠다는 그 욕구. 이게 바로 상위 1%가 수십억을 지불하며 얻고자 하는 심리적 안도감의 정체입니다. 남에게 기대지 않고 끝까지 내 삶의 주인으로 남고 싶다는 그 자존심, 이해가 가시나요?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이 이곳을 선택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죠. 나이 들어서 제일 무서운 건 돈 없는 게 아니라 말 통하는 친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동네 경로당에 가면 어떻습니까?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대화 수준도 안 맞아서 오히려 스트레스 받는다는 분들 많으세요. 하지만 이 호텔식 실버하우스는 다릅니다. 여기 입주하려면 보증금만 수억에서 수십억 원입니다. 이 마른 곳, 여기 들어온 사람들은 최소한 경제적 수준과 사회적 지위가 비슷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전직 대기업 임원, 은퇴한 고위 공무원, 대학 교수 출신들,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사우나에서 만나 나누는 대화가 다르고 로비 라운지에서 차 한 잔 마시며 나누는 정보의 질이 다릅니다. 은퇴 후 자칫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는 시기에 오히려 더 강력하고 배타적인 인적 네트워크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노후의 사회적 자본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김 회장님, 박 여사님 하면서 서로의 품위를 지켜줄 수 있는 이웃이 있다는 것. 그건 돈으로 환산하기 힘든 가치죠. 사회 전체로 보면 계층 간의 벽을 더 높게 쌓는 일이라 씁쓸하기도 하지만 당사자들에게는 이보다 더 완벽한 노후의 울타리는 없을 겁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다는 안도감, 그 속에서 확인하는 자신의 존재감,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요양원 대신 이곳을 택한 진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소름 돋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 아시죠? 그 막대한 비용을 내고 얻는 안락함 뒤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대가가 숨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소름 돋는 서비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데이터 권력입니다. 이 호텔식 실버하우스는 단순히 건물만 좋은 게 아닙니다. 건물 전체가 거대한 인공지능이자 감시탑입니다. 여러분이 입주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침대 매트리스 밑에는 수면 센서가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밤새 몇 번 뒤척였는지, 화장실은 몇 번 갔는지, 깊은 잠은 몇 시간 잤는지 모든 게 데이터로 기록됩니다. 거실 천장에 달린 동작 감지 센서는 여러분의 보행 속도가 지난달보다 느려졌는지,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지까지 분석합니다. 심지어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누구와 자주 왔는지, 대화는 얼마나 하는지까지 체크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우울증 징후를 미리 파악하기 위해서라는데 듣기에 따라선 정말 섬뜩하지 않나요? 이 모든 데이터는 중앙관제센터로 전송됩니다. 305호 입주민님, 오늘 수면 패턴이 좋지 않고 식사량이 줄었습니다. 의료진 방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연락이 먼저 오는 거죠. 이것은 사고를 예방하는 아주 훌륭한 안전장치입니다. 고독사를 원천 차단하는 기술이죠. 하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어떤가요? 한 인간의 삶이 24시간, 1분 1초도 빠짐없이 기계에 의해 감시당하고 분석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의 사생활, 나의 음물한 습관까지 모두 데이터로 변환되어 관리자의 모니터에 뜨는 삶. 과연 이것을 온전한 자유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기술이 발달하면 편해질 거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위 1%의 노후를 보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들은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시스템에 반납하는 대가로 완벽한 안전과 생명 연장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안심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주체적인 인간이 아니라 관리 대상인 데이터로 전락하는 건 아닌지 묘한 서늘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나의 예측 불가능성을 포기해야 하는 곳. 그곳이 바로 최첨단 실버하우스의 민낯입니다. 결국 이 화려한 호텔식 실버하우스는 자본주의가 도달한 노후의 유토피아인 동시에 인간의 삶을 규격화된 상품으로 만들어버린 시스템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늙음도, 병듦도, 외로움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셈이죠.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을 기술과 자본으로 최대한 유예시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시스템이 제공하는 이 완벽한 안락함이 과연 우리가 평생 추구해온 인간다운 삶의 마무리와 일치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기계가 내 맥박을 체크하고 로봇이 식단을 배달하고 센서가 내 안전을 지켜주는 그 삶. 그 속에 사람의 체온과 예측할 수 없는 삶의 소소한 기쁨은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완벽한 안전을 추구하느라 삶이 주는 헐거운 낭만을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물론 아파서 자식 고생시키는 것보다 100번 낫다고 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 또한 현명한 선택이고 누구나 능력이 된다면 누리고 싶은 호사일 겁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이면에 있는 모든 것이 통제되고 관리되는 삶의 건조함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 없고 헬스케어 서비스는 살 수 있어도 건강 그 자체를 영원히 살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기술이 노화를 관리하고 자본이 고독을 방어하는 시대. 어쩌면 오늘 소개한 상위 1%의 실버하우스가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 모두가 맞이할 노년의 표준 모델이 될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이를 인간이 만든 가장 합리적인 천국이라 부를 것이고 누군가는 온기 없는 기계적 사육장이라 부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시스템이 보장하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안전입니까? 아니면 조금은 불안정하고 불편하더라도 흙냄새 맡으며 이웃과 토닥거리는 사람 냄새 나는 일상입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부의 마지막 목적지라고 불리는 그곳의 풍경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진짜 인간답게 산다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 설계에, 아니 앞으로의 삶을 대하는 태도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으로 어떤 가치를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어른의 지혜가 아닐까 싶네요. 오늘도 당신의 빛나는 노후를 응원합니다. 이게 진짜 인생의 맛이죠. 감사합니다.